옛날 옛적 프랑스의 울창한 숲 속에는 요정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요정들은 숲의 모든 생명을 돌보며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름다운 숲에 한 사냥꾼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르셀로, 뛰어난 사냥 실력을 자랑하는 젊은 사냥꾼이었습니다. 마르셀은 숲속 깊은 곳에 그의 덫을 설치하고 사슴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숲속 요정들은 그가 덫을 놓는 것을 기쁘지 않게 바라보았습니다. 요정들은 숲의 동물들이 다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마르셀이 덫을 설치한 후 그곳을 떠난 순간 요정들은 덫으로 날아가 그것을 풀고 사슴들이 자유롭게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마르셀이 돌아와 덫에 아무것도 걸리지 않은 것을 보고 의아했습니다. 그는 덫이 풀려 있는 것을 보곤 누군가 그를 방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 다음날 덫을 더욱 정교하게 설치하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 그는 나무 너머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날 마르셀은 덫 주변에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빛나는 날개를 가진 작은 요정들이 나타나 덫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마르셀은 놀라서 소리치려 했지만 요정들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빛나던 요정 로노가 마르셀에게로 날아와 말했습니다. 사냥꾼 마르셀, 우리 숲의 이치를 어지럽히지 말아줘. 당신이 설치한 덫은 동물들을 다치게 합니다. 우리는 이 숲의 모든 생명이 어울려 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숲의 조화에 함께할 생각이 있다면 우리와 협력할 수 있습니다. 마르셀은 요정의 말을 듣고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사냥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왔지만 요정들의 간절한 부탁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냥 기술을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쓸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마르셀은 요정들과 협력하기로 결심하고 덫을 모두 치운 후 요정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르셀은 숲의 경계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요정들과 함께 숲을 보호하며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만 사냥하는 현명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이 숲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나갔고 다른 사냥꾼들도 숲의 조화를 존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르셀은 결국 숲의 친구가 되어 요정들과의 우정을 이어가며 숲을 지키는 일을 평생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 라벤노베르의 끝없는 숲속에는 조용하고 신비로운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 숲에는 100년이 넘는 오랜 나무들이 우거져 있었고 햇살이 그 잎새들 사이로 부서지며 내려앉아 적막한 아름다움을 더했습니다. 숲의 입구에는 작은 강이 흐르고 있었고 그 강을 건너야 숲의 진정한 비밀에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 강의 다리 밑에는 트롤이 살고 있어 지나가는 여행자들이 건널 수 있도록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했다고 합니다. 숲속 깊은 곳에는 끝없는 미로라는 신비로운 장소가 있습니다. 이 미로는 이상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들어가기만 하면 자신을 찾아 나오기까지 몇 시간이 걸린다 했습니다. 하지만 라벤노베르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로 속에는 숨겨진 비밀의 정원이 있고 그 정원에서는 황금빛 사과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 사과는 마법의 힘을 지니고 있었고 한 입만 베어 물면 무한한 지혜와 평화로운 마음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과를 찾으려 들어간 자는 많았으나 돌아오는 자는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숲에 대한 호기심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용감한 젊은 소년 에밀이 그 미스터리를 밝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날랜 사냥꾼으로 이러한 위험한 도전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는 단단한 결의에 차 숲을 향해 떠났습니다. 에밀은 숲에 들어서자마자 아주 조용하도록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트롤의 다리에서 약속을 하며 강을 건넜고 끝없는 미로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미로에 발을 내딛자 복잡하게 얽힌 길들이 그의 앞에 펼쳐졌습니다. 에밀은 끊임없이 걸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무성한 정원에 도달했습니다. 정원은 꿈속에서 본 적 없는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에밀은 먹음직스러운 황금빛 사과를 발견했지만 그 수많은 전설 때문에 조금 망설였습니다. 마침내 그는 사과를 딱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 순간 에밀은 숲속의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었고 숨겨진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깊은 지혜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에밀은 자신이 얻은 지혜를 마을 사람들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라벤노베르 마을은 평화를 되찾았으며 그 숲은 마을 사람들의 자부심이자 보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마술 같은 그 숲을 찾아왔지만 정작 누구도 그 비밀을 참으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에밀이 돌아온 후
그가 전해준 지혜로 인해 마을은 오랜 세월 동안 평화롭게 번영을 누렸다고 합니다. 라벤누오벨의 숲은 여전히 끝없이 신비롭고 그 신비는 다음 도전자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설은 수백 년을 지나갔으나 그 아름다움과 신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푸른 숲속에 보르도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포도 농사를 주업으로 하며 매년 훌륭한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꼬마 클라라는 매해 포도 수확 시즌만 되면 포도밭에서 신나게 놀곤 했습니다. 클라라는 매우 호기심이 많은 소녀로 숲의 동물들과도 좋은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클라라는 숲속에서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고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있는 한가로운 초원을 지나치고 있었습니다. 초원 한 구석에는 작은 벌집이 있었고 그 벌집에는 수많은 꿀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클라라는 벌들에게 다가갔고 그중 한 마리 이름이 미엘 인벌과 특별히 친해졌습니다. 하지만 보르도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전설은 큰 재앙이 마을을 덮칠 때 숲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고대의 용이 깨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은 마을의 포악한 모습을 드러내어 모든 것을 불태워 버리곤 했다고 합니다. 어느 해 수확철이 다가오자 갑작스레 마을 사람들은 하늘을 끝없는 거대한 먹구름과 함께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마을의 현자 류시행은 이것이 예언된 재앙의 징조임을 알아차리고 용을 깨워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었는지 이미 고대의 용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린 가운데 클라라는 미엘과 함께 무언가 해야만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용을 막기 위해서는 특별한 포도송이가 필요했는데 그것은 용이 수십 년 전 잠들면서 남긴 황금 포도송이라 불리는 전설의 과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용의 둥지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미엘과 함께 클라라는 용의 둥지로 숲속 깊이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쓰러진 나무들과 불타는 흔적들이 그들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클라라와 미엘은 굴하지 않고 용의 둥지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는 정말로 아름답고 찬란한 황금 포도송이가 있었습니다. 클라라는 조심스럽게 포도송이를 따고 미엘의 도움으로 그것을 자신의 작은 광주리에 담았습니다. 그 순간 졸음이 가신 용이 클라라와 미엘을 알아채고 우르렁거리며 접근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클라라의 용기는 여기서 빛을 발했습니다. 그녀는 미엘과 함께 황금 포도송이를 들어올리고 따사로운 마음으로 용에게로 다가갔습니다. 클라라는 용에게 포도송이를 건네며 당신의 소중한 결실입니다. 우리는 당신과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포도의 환상적인 맛을 함께 나누어 보아요. 라고 외쳤습니다. 놀랍게도 용은 클라라의 진실한 마음을 느꼈고 서서히 얼굴에서 엄청난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러자 용은 클라라와 미엘이 건넨 황금 포도송이를 한 날 맛보고는 포로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용은 자신이 이 마을과 자연을 보호하는 존재임을 상기하며 다시 잠들기로 했습니다. 클라라와 미엘은 마을로 돌아와 그 모험을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클라라의 용감하고 진실된 행동을 기념하며 다시는 그 같은 일이 없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보르도 마을은 예전보다 더 아름다워졌고 클라라와 미엘은 마을의 용기 있는 영웅으로 추앙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용도, 사람도, 자연도 모두가 하나로 이어져 있었던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외곽에는 울창한 숲이 있었어요. 그 숲은 주민들에게 황금의 숲이라고 불렸지요. 왜냐하면 전설에 따르면 그곳 깊은 곳에는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황금 나무가 숨겨져 있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그 나무를 찾은 자는 아무도 없었답니다. 마을에는 용감한 소년 레미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죠. 할머니는 레미에게 숲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레미는 언젠가 그 신비로운 황금 나무를 찾아 그 소원으로 부모님을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빌고 싶었답니다. 어느 밝은 아침 레미는 할머니에게 작별을 구하고 숲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어요. 레미는 작은 배낭에 물과 빵을 챙긴 후 곧장 숲으로 향했습니다. 첫날은 아무런 사건 없이 지나갔습니다. 제비꽃과 무당벌레들이 반겨주고 숲은 아름다운 새소리로 가득했지요. 하지만 날이 저물수록 숲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레미는 설치류들과 올빼미들의 울음소리 속에서 작은 불을 피워 잠자리를 확보했습니다. 둘째 날 아침 레미는 물소리가 나는 쪽으로 길을 잡았습니다. 하루 종일 걷다가 삼킬 듯이 넓고 아름다운 호수에 다다르게 되었죠. 하지만 호수 근처에서 그는 이상한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주변 나무들이 흔들리며 큰 그림자가 레미 앞에 나타났어요. 그것은
바로 숲의 수호자라고 알려진 거대한 회색 늑대였답니다. 레미는 무서워했지만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늑대에게 말했어요. 나는 황금 나무를 찾아 부모님을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빌고 싶어. 넌 나를 도와줄 수 있니? 늑대는 그의 용기를 인정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진정한 용기를 가진 아이임을 알겠구나. 나는 너를 도와주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해. 황금 나무가 모든 소원을 이룰지라도 그 대가는 클 것이란다. 늑대는 레미에게 숲의 깊은 곳으로 향하는 비밀길을 안내했습니다. 그곳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련을 견뎌야만 했지요. 거대한 강을 건너고 미로 같은 나무 줄기를 통과하며 북약 같은 꽃피운 풀밭을 지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레미는 모든 어려움을 용감하게 이겨냈습니다. 마침내 레미는 황금 나무 앞에 서게 되었어요. 나무는 빛나는 황금빛으로 빛났고 그 빛은 마치 태양처럼 따스했지요. 나무는 말을 했습니다. 아이여, 너의 소원을 말해보아라. 하지만 내가 부모님의 삶을 원한다면 그 대가로 너는 이 세상에 남지 못하리라. 레미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곧 결정을 내리고 말했어요. 제 소원은 새로운 가족을 찾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 곁에서 살고 싶습니다. 나무는 미소를 지으며 반응했지요. 너의 소원은 들으리라. 내가 타인을 위해 소원했기에 숲 너머 마을과 너의 삶이 풍요로워질 것이라. 그 후로 레미는 마을로 돌아왔고 숲의 신비로운 경험을 할머니에게 전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을 사람들 모두 레미를 예전보다 사랑하고 그와 그의 할머니를 가족처럼 여기게 되었답니다. 시간이 흐르며 레미는 숲의 수호자와 친구가 되었고 황금의 숲은 마을 사람들에게 더 이상 두려운 곳이 아니라 아름다운 장소로 각인되었습니다. 마을은 더욱 번성했고 레미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리하여 레미와 황금의 숲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사랑의 의미를 일깨운 채로 전해지게 되었답니다.